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토익 조현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8-6에 나오는 시제 문제를 해석 없이 3초 만에 답을 고르는 꿀팁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6에 나오는 시제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5에 나오는 시제 문제와 6에 나오는 시제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5의 시제 문제부터 이해해 볼게요. 자, 5에 나오는 시제 문제는 시제에 대한 단서가 없이는 시제 문제 출제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한국어로 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나는 학교에 빈칸이 나오고요. 빈칸에 어떤 정답을 고를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제는 A, B, C가 모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시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것이다, 갔었다, 가고 있는 중이다가 다 맞는 표현이죠. 무슨 얘긴고 하니 5는 문장이 한 문장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제를 쓸 거야 라고 문제를 내려면 반드시 문장 안에 시제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돼요. 어제 라는 표현이 있어야 갔었다를 고를 수 있고 내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미래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즉, 5 문제는 시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문장 안에 반드시 찍혀 있어요. 고로 5 문제의 시제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이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도 이러한 단서들을 가지고 답을 쉽게 고르세요. 그래서 5의 시제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지죠. 이게 불만이었던 ETS가 시제 문제를 6에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8-6에 나오는 시제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냐? 해석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문장 안에 시제에 대한 표현이 어젠지 내일인지를 주지 않아도 앞에 있는 문맥을 보고 문맥에 맞춰서 어떤 시제를 쓸 건지를 문제를 낼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문제를 볼게요. 자, 어제는 휴교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등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일은 기말고사가 있대요. 따라서 나는 시험을 보기 위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험을 보는 건 기말고사가 있는 내일이죠. 때문에 학교에 갈 것이다가 답이 됐어야 돼요. 6에 나오는 시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명확한 시제의 표현, 어젠지 내일인지의 표현을 주지 않아도 문맥적으로 어떤 시제를 쓸 건지에 대한 문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시제에 대한 표현들을 빼버리고 앞에 있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기에 어떤 시제를 쓸 건지를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 게 6의 시제 문제예요. 5의 시제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석을 해서 명확한 시제를 골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해석을 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전에 일단은 8-6에 나오는 시제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볼게요. 하나는 날짜 비교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사건 비교 유형이에요. 날짜 비교 유형은 굉장히 쉬운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아주 가끔 주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저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근데 8-6에 이런 날짜 비교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시면 이걸 찾는 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날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29일에 열렸니, 열릴 것이니, 열리고 있는 중이니 중에 뭘 쓸 거니라고 물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23일이고 29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미래 동사가 들어가는 게 이 문제 유형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날짜를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금방 답을 고를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사건 비교 유형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자, 사건 비교 유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일단 오늘 날짜를 주지 않을 거고요. 오늘 날짜 없이 회의가 29일에 열릴 거야 라는 미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다루다라는 동사를 쓸 건데 여기에 다룰 거다, 다루었다, 다루고 있는 중이다 등등의 시제 중에 어떤 걸 쓸 거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같은 사건인 회의라는 사건이 미래에 있는 일이므로 주제를 다루는 일도 당연히 미래가 돼야 된다라고 사건을 비교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출제가 되면 이 문제도 쉬워요. 바로 앞에 미래 시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장도 미래 시제를 고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ETS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같은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들을 나열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회의가 29일에 열릴 거야. 그런데 이 회의의 메인 스피커인 미스터 김은 1, 2, 3과 같은 분야에서 일했었어. 1번 같은 일도 했었고 2번 같은 일도 했었고 3번 같은 상도 받았었고 4번 같은 업적도 있었어. 라고 과거 표현이 한참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어떤 시제 쓸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릴 거야 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사건인 과거 시제가 한참 들어가고요. 앞에 있었던 맨 위에 있었던 문장과 같은 사건인 문장을 마지막에 주면서 여기에 무슨 시제를 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시제고 같은 사건이고 가운데 있는 사건들은 다른 사건이야를 구분하시고 과거를 쓰지 않고 미래를 고르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6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문맥을 다 해석을 해서 여기에 알맞는 시제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을 때 얘네한테 생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장에 내일인지 오늘인지 뭐 어젠지 이런 명확한 시제 표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반드시 하나여야 되고 오답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문맥을 살펴야 하는 경우는 결국 두 가지 시제로 국한될 수 있어요. 요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자리가 과거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 선택지에 과거 진행은 같이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과거랑 과거 진행은 같은 시제예요. 다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또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그가 컨퍼런스 홀에 도착하기 전에 컨퍼런스가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거 85 시제 문제에서 배우셨어요? 도착한 게 과거고요. 과거보다 이전의 일을 얘기할 거니까 회의가 시작한 건 대과거를 써야 돼 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고 과거를 써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대과거를 쓸 때와 과거를 쓸 때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도착한 것과 회의가 시작한 거에 대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뉘앙스를 싣고 싶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과거와 대과거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어떤 게 먼저 있었던 일인지는 별로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둘 다 과거를 써도 맞는 문장이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요. 우리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끝마쳤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이 자리에 has finished를 쓰면 쭉 계속 해오다가 지금 막 끝마쳤어 라는 이런 느낌을 실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끝마쳤다라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finished를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디에 의도를 싣냐에 따라서 이 시제도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8-6의 문제는 어떤 게 관건인 문제였냐? 명확한 시제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시제에 대한 단서 없이 문맥을 가지고 어떤 시제인지 골라라 하고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이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가 답이야 했을 때 과거 진행의 보기 함께 나오면 얘는 왜 답이 아닌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과거 완료가 함께 나왔을 때 얘는 왜 아닌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과거 완료인지 과거인지를 구분할 명확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답이고 나머지 건 절대 답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나왔을 땐 이런 보기들이 절대 같이 같이 출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6에 나오는 시제 문제는 과거를 쓸 거니 미래를 쓸 거니 두 가지로 국한이 된다고요. 자,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래랑 미래 진행은 같은 시제예요. 그 다음에요.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e going to 같은 경우 이거 미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으로 써요. 그런데 이게 가깝고 멀고에 대한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가 나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자리에 현재 진행 써도 돼요. 그렇지만 여하튼 미래니까 미래를 써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미래가 정답일 때 현재 진행이 같이 출제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해 가시죠? 또요. 기정사실은 현재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미래일일지라도. 정해져 있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커피의 유통기한은 내일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내일이지만 우리도 내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정사실일 땐 현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봐보세요. 회의가 28일에 열려요 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뭐 26일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미래 동사를 써도 괜찮지만 정해진 사실이니까 현재를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 또한 이게 정해진 사실이고 기정사실인지 아닌지는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거기에 이거 반드시 정해졌어요 라고 아니면 정해질지 아닐지 몰라요 라고 6에 그렇게 언급이 되진 않을 거니까. 고로 이 자리가 미래야 라고 나왔을 땐 미래 진행, 현재 진행은 절대 같이 선택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분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자리가 미래야, 미래가 답이야 하면 이런 선택지들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고로 미래 시제, 미래 유사 시제, 미래 유사 시제인 A, B, C는 모두 답이거나 모두 답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문제의 정답은 하나였어야 되니까 당연히 정답은 D번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시제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정말 하나고 나머진 절대 정답과 근접할 수 없는 오답들만 나와야 된다는 아킬레스건이 ETS한테 생겼죠.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제가 문제에 대한 전략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또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봐요. 문맥적인 사건을 따져서 뭔가를 찾고 있는지 찾았는지 뭐 이런 걸 보재요. 근데 그 문맥을 따지지 않았어도 하나는 반드시 정답이고 나머지 세 개는 절대 정답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답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 시제에 대한 단서가 없으니까 요걸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자, 얘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미래 유사 시제고요.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고요. 요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유사 시제고요.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유사 시제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B가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C나 D는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C나 D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시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고로 정답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줄 거다? A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봤던 요 표대로 선택지의 보기를 보시고 과거 유사 시제인지 미래 유사 시제인지를 가지고 답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걸 알려드렸더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문제를 요거 과거 유사 시제네? 그 다음에 이거는 미래 유사 시제네? 얘는 모르겠고 이건 과거 유사 시제야. 그러니까 B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시제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고 수나 상태를 가지고 얼마든지 오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동사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반드시 수일치, 상태, 시제의 순으로 답을 제끼시고 남는 보기 가지고 유사 시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3인칭 단수주어니까 동사 뒤로 현재일 땐 S가 붙었어야 돼요. 그래서 B번은 수일치가 틀려요.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상태는 다 똑같죠. 이제 남는 보기 가지고 시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적인 해석을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자, 과거 유사 시제, 과거 유사 시제예요. A가 답이야 했을 경우에 D는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고요. 고로 A랑 D는 모두 답이 아닌 거죠. 즉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C가 돼줄 거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제가 정리하고 났더니 과거 유사 시제랑 미래 유사 시제 딱 두 개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석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앞서 봤던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과거 유사 시제와 미래 유사 시제로 나누어서 3초 만에 답을 고를 수 있는 꿀팁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파트 6에 나오는 접속 부사도 이런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 부사 문제 3초 만에 고르는 방법 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